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송인식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수와 합성수라는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소수가 뭔지, 그 다음 합성수가 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것을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 3, 5,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라는 것도 우리가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1 곱하기 2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가 2의 약수는 뭐랑 뭐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1하고 2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3도 어떻습니까? 3도 1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3의 약수는 1하고 3,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6은 저희가 1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6의 약수를 구해봐봐 라고 한다면 저희는 1, 2, 3, 6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지 않고 다른 숫자도 약수로 가질 때는 우리가 이 수는 어떤 수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단원에서는 소수랑 합성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소수의 성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소수는 오직 두 개의 약수를 가진다라고 해요. 자,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소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약수를 뭐와 뭐?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약수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1도 소수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1도 소수인가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저희가 1이라는 거는 1 곱하기 1밖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 1,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은 소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합성수는 기본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은 되어야 하겠어? 당연히 소수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약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1 입장에서는 합성수도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1은 주의해야 될 게 소수도 아니고, 그 다음 뭐도 아니다?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라는 숫자는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야. 가장 작은데 이게 또 어떤 숫자냐면 유일한 짝수입니다. 왜 유일한 짝수냐면 2를 제외한 다른 짝수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 40이라는 짝수를 가져왔다 쳐봐.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1.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42의 약수는 1과 42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랑 21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더 약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소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가 유일한 짝수이면서 소수라고 볼 수 있는 숫자다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예제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는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구하래. 자, 일단 방법이 왼쪽에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대요. 자, 그럼 1도 지웁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2는 소수가 맞는데 2의 배수들은 전부 다 뭐를 약수로 가질 거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2를 약수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2를 제외한 2의 배수는 싹 다 지운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이렇게 우리가 다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은 남기고 3은 소수가 맞지? 그러면서 우리가 3의 배수들은 3을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3의 배수들도 모두 지우셔야 됩니다. 3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까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5는 남기고 5의 배수 지워야 되겠지? 여기서 안 지운 게 25, 35 이렇게 우리가 두 개 지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7은 남기고 7의 배수 짝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안 지운 게 뭐가 있냐면 7, 7, 49 이게 있었네. 그 다음 11 남기고 11의 배수 짝지요. 여기서는 11의 배수가 더 이상 없네요. 13 남기고 13의 배수 짝지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없네. 그 다음 17 남기고 짝지워. 19, 23, 29, 31, 37, 41, 43, 47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모두 소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하게 되면 당연히 우린 2를 3번 곱해서 8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를 100번 곱한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정말로 2를 100번 곱하게 되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일일이 쫙 적는 거는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2의 오른쪽 위에 작게 100 이렇게 우리가 적기로 약속을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를 지금처럼 3번 곱하게 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적게 되고 아까처럼 2를 우리가 100개 곱하게 되면 2의 100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서 거듭제곱에서 곱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A를 이렇게 우리가 3개 곱하게 되면 우리가 A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게 돼요. 이때 우리가 이 A라는 것을 뭐라고 하고 밑이라고 하고 오른쪽 위에 작게 적은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A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건 우리가 A를 한 번 곱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A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거듭제곱의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우리가 A를 n번 곱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 A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적게 되고 우리가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숫자 n을 우리가 지수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읽을 때는 우리가 A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고 특히나 우리가 A의 1제곱은 우리가 A를 한 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A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예제 2번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예제 2번에서는 다음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3이 총 몇 번 곱해져 있냐면 4번 곱해져 있지? 그럼 이건 우리가 3의 4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2가 몇 개? 2개니까 제곱이고 그 다음 우리가 5가 몇 개?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7분의 2가 몇 개? 7분의 2가 5개니까 괄호를 쳐서 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자는 1인 상황에서 분모는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쉽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3번 다음 수를 네모안의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8이라는 것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봐라고 했는데 자, 사실 그냥 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2 곱하기 2까지 하면 얘가 얼마냐면 4라는 값을 가져. 그럼 이제 여기서 2를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돼? 그때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도 한번 곱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3을 2번 곱하면 얼마가 되지? 3은 우리가 2번 곱하면 9. 여기서 3을 한 번 더 곱하면 27. 거기다가 3을 한 번 더 곱했을 때 그게 81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8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3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5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우리가 5를 2번 곱하면 얼마지? 5, 25가 되겠지? 근데 25에서 우리가 5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5, 25, 5, 2, 10에다가 2를 더하게 되니까 12. 그래서 우리가 5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이때 12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는 우리가 5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공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5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10의 몇 제곱? 5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요렇게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소인수라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소인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소수인 인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수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알겠는데, 이제 인수가 뭔지가 문제겠지. 자, 우리가 6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이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어쨌든 쉽게 생각해서 약수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인수긴 인수인데 어떤 인수? 소수인 인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이런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우리가 분해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6도 2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이 2라는 숫자도 무슨 수? 소수. 3이라는 숫자도 무슨 수?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6을 소인수 분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 24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 24라는 숫자는 3 곱하기 8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3이라는 숫자는 소수가 맞는데 우리가 이 8이라는 숫자는 소수가 맞아 아니야? 소수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수야? 합성수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8을 덜 쪼갰어. 우리가 8이라는 건 또 어떻게 쪼갤 수 있지? 앞에서 2의 세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2랑 3이 각각이 소수라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최종적인 소인수 분해가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아까처럼 우리가 24라는 숫자가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수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숫자가 다르겠지. 뭐 3, 8, 24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고 4, 6, 24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4, 6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4 같은 경우는 또 몇 곱하기 몇으로 쪼개질 수 있어? 2 곱하기 2. 참고로 여기 이 2라는 숫자는 소수가 맞아 아니야? 소수가 맞아. 그 다음에 또 6이라는 숫자는 또 몇 곱하기 몇으로 쪼개질 수 있지? 2 곱하기 3.
그래서 2하고 3도 다 뭐라고 볼 수 있어? 소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24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진 이 4개 숫자를 모두 곱해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이 3개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4라는 것을 우리가 소수로만 우리가 나눠주는 거야. 자, 우리가 2로 나눠주면 10이고, 또 우리가 2로 나눠주면 6이고, 또 2로 나눠주면 3이 남으니까 24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니은자로 박스 친 얘네들을 우리가 몽땅 곱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는 뜻인데,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처럼 가지치기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우리가 니은자 기호로 우리가 나눠주는 거 있지, 이걸로 우리가 소수로 계속 나눠주는 방법. 그러니까 2개 중에 너네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60을 두 수의 곱으로 쪼갰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니까 또 다른 숫자는 뭐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그리고 30을 또 우리가 쪼개는데 하나가 15니까 다른 숫자는 2라고 볼 수 있고, 15는 또 3 곱하기 5라고 쪼갤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뭐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60이라는 거는 2가 몇 개? 2가 2개. 그 다음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는 우리한테 조금 친숙한 우리가 니은자로 나누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4는 일단 27이 몫이 나온 걸 보니 우리가 얼마로 나눠준 것 같아? 2로 나눠줬죠. 그 다음에는 뭘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 3으로 나눠줘서 우리가 9가 되고, 또 3으로 나눠주면 3이 몫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인데, 그게 2 한 개와 3 몇 개? 3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가 보죠. 140의 소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소인수라는 건 말 그대로 소수인 인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140을 무슨 분해를 해줘?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140을 내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70으로 쪼갰다라고 하면 70은 또 우리가 7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겠죠. 10은 또 2 곱하기 5로 쪼갤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숫자들의 곱으로 우리가 140을 소인수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0은 우리가 2를 몇 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에다가 5를 한 번 곱하고 7을 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소인수라는 거는 이제 곱하기로 표현했을 때 일부분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소수인 인수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하고 5하고 7만 우리가 소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인수가 아닌 거를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 2번이랑 5번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 구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72라는 숫자의 우리가 약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70이라는 거는 저희가 1 곱하기 72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2 곱하기 36, 또 다른 방법으로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6 곱하기 12,
8 곱하기 9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72의 약수는 1, 2, 3, 4, 6, 8, 9, 12, 18, 24, 36, 72 이렇게 우리가 72의 약수들을 몽땅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서 설명을 들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72의 약수를 하나하나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72를 저희가 앞에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자, 72는 일단 저희가 쉽게 뭐 곱하기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8 곱하기 9 8은 또 2 곱하기 4 4는 또 2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이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2 3개랑 3 2개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약수들을 싹 다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다라고 하면 1이라는 건 1 곱하기 1, 2라는 건 2 곱하기 1, 3이라는 건 3 곱하기 1, 4라는 건 2의 제곱, 6은 2 곱하기 3,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 9라는 건 3의 제곱, 10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 18이라는 건 2 곱하기 3의 제곱, 24라는 건 2의 세제곱 곱하기 3, 36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70이라는 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수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냐면 2하고 3을 가지는데 2는 3개 이하를 가지게 되고 3은 2개 이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2의 약수들은 결국은 2의 세제곱의 약수와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약수의 개수도 우리가 굳이 이 약수들을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72의 약수를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라인에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쭉 적어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고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곱한 것이 1, 2를 곱한 게 2, 2의 제곱 곱한 게 4, 8, 3, 6, 12, 그 다음 24, 그 다음 9, 18, 그 다음 우리가 36, 그 다음 우리가 72 이렇게 우리가 72의 약수들이 중복되지도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수를 구하기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4칸 몇 줄? 3줄이라서 총 4 곱하기 3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저희가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꼴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약수는 다 어떤 꼴일 거야? a의 m제곱의 약수와 그 다음 b의 n제곱의 약수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겠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저희가 다 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뭐를 그려봤을 때? 표를 그려봤을 때 한쪽에는 a의 m제곱의 약수를 적으면 1a 제곱, a 세제곱 해서 a의 m제곱까지 또 한쪽에는 1부터 출발해서 b의 n제곱의 약수들을 적으면 b 제곱해서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우리가 전부 다 n의 약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가로가 몇 칸이야? 우리가 a의 1제곱부터 m제곱까지는 m개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1까지 우리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몇 칸? m 플러스 1칸.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b의 1제곱부터 b의 n제곱까지는 몇 개인데? n개인데 1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요거는 몇 줄? m 플러스 1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여기 들어가는 약수들의 우리가 개수는 자연스럽게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소인수분해한 거에서 여기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과 여기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을 어떻게 한 거? 곱한 거와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A의 m제곱의 약수에서 1 때문에 한 개를 더하는 거고 B의 n제곱의 약수 중에서 1 때문에 우리가 한 개를 더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문제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6의 약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36을 저희가 소인수분해 해봐래요. 자, 우리가 일단 6 곱하기 6으로 쪼갤 수 있고 6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쪼개줄 수 있겠지. 2 곱하기 3, 그리고 여기는 6도 2 곱하기 3. 그럼 36은 소인수분해하면 뭐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저희가 한쪽 라인에는 2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을 거고 한쪽 라인에는 3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1, 3, 9, 2, 6, 18, 4, 12, 36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36의 약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자, 우리가 다음 수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3의 4승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렇게까지는 그대로 4개인데 1 때문에 1개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총 몇 개? 5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표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4에다가 1을 더한 칸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2에다가 1을 더한 줄만큼 있을 테니까 우리가 5칸 3줄이라서 총 몇 개? 15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54라는 것도 얘가 지금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54를 소인수분해하는 걸 가장 먼저 해봐야 되겠지. 54는 일단 우리가 6 곱하기 9 6이라는 건 2 곱하기 3 9도 3 곱하기 3 54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 몇 개? 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2라고 적혀 있는 건 2의 1제곱을 그냥 2라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해준 2개에다가 여기에다가 1을 더해준 4줄을 우리가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2, 4, 8 그래서 8개가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번째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약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 공약수와 공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은 좀 최대한 간소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통인 약수입니다. 공통인 약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와 16의 공통인 약수라고 한다면 12의 약수가 일단 뭐가 있겠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니까 이렇게 될 거고 16의 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1 곱하기 16, 그 다음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12와 16의 공약수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통인 약수니까 1이 공통되어 있고 2가 공통되어 있고 4가 공통되어 있어서 우리가 1하고 2하고 4가 12와 16의 공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최대 공약수는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공약수 중에서 가장 어떤 수? 큰 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네 3개 중에서 가장 큰 수 얼마? 4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공약수가 1, 2, 4고 최대 공약수는 4니까
결국은 공약수라는 것은 누구의 약수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성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서로소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배운 적이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쵸? 자, 서로소라는 게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과 11이라는 거는 각각의 약수를 우리가 구해봤을 때 6의 약수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11의 약수는 얘가 소수이기 때문에 1하고 11밖에 없거든. 그럼 얘네 둘의 공약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서 최대 공약수도 얼마가 돼? 최대 공약수도 1 하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두 자연수를 우리는 소로소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소로소에 관한 성질을 몇 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1과 어떤 자연수를 가져오든 얘네 둘은 항상 어떤 관계다? 서로소 관계다. 왜냐하면 공약수가 뭐밖에 없기 때문에 1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1과 어떤 자연수는 항상 서로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소수가 P하고 Q가 있다라고 하면 얘의 약수는 1하고 P 두 개밖에 없고 Q도 1하고 Q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의 공약수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니까 둘은 어떤 관계다? 서로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어떤 관계다? 서로소 관계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18과 42의 공약수 물어봤잖아. 일단 18의 약수를 우리가 쭉 적어보면 우리가 1하고 18, 2하고 9, 3하고 6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고, 42의 약수는 1하고 42, 2하고 21, 3하고 14, 그 다음에 우리가 6,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중에서 우리가 공통된 약수 살펴보면 1, 2, 3하고 6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약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럼 최대 공약수라는 건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를 얘기하는 거다? 6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이 6의 약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서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공약수는 뭐랑 똑같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제 문제 정리할 수 있겠지. 넘어가서 자, 2번.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3의 약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3의 약수라는 건 1하고 3이 있고 9의 약수라는 건 1하고 3하고 9라서, 자, 얘네들의 우리가 공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하고 3이니까 얘네들 중 가장 큰 수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얘네들은 소로소야 아니야? 소로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7도 소수고 13도 소수니까,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어떤 관계라고 했지? 소로소라고 했지? 자, 소로소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13번, 다시 3번 한번 들어가 보면 14의 약수는 뭐뭐뭐가 있어? 1 곱하기 14, 2 곱하기 7. 15의 약수는 1하고 15, 3하고 5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또 얼마? 최대 공약수도 1.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우리가 두 수는 어떤 관계다? 서로소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최대 공약수를 저희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과 50을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이 30과 50을 공약수로 나눠줘야 됐죠. 자, 2로 나눠주면 우리가 15가 되고 25가 되고, 근데 우리가 15와 25를 더 나눠줄 수 있잖아. 얼마로? 5로. 그럼 5, 35, 5, 25.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과 5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용어를 사용하면 서로소 관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로는 계속 무한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수가 서로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줬을 때 이렇게 우리가 2와 5의 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방법 2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1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30이라는 것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죠. 자, 30이라는 건 저희가 일단 3 곱하기 10으로 먼저 쪼개줄 수가 있겠지? 10이라는 건 또 2 곱하기 5로 쪼개줄 수 있으니까 3, 2, 5 이거 3개를 우리가 곱해준 것이 우리가 30을 소인수 분해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50도 한번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자, 50도 5 곱하기 10으로 쪼개줄 수 있는데 10이라는 걸 또 2 곱하기 5로 쪼개줄 수 있기 때문에 자, 5, 2, 5 그러니까 우리가 5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30과 50의 공약수는 일단 2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2의 약수가 곱해지면 공약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0에서는 5가 1개, 50에서는 5의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5가 1개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의 약수면 5의 약수가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거는 공약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5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2가 지금 지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대로 2를 가져오면 되고, 지금처럼 다를 경우에는 지수가 다를 경우에는 두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 작은 숫자를 가져와서 몽땅 곱해준 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 약간 좀 지금은 많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예제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인데 얘네 둘의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greatest division number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약자를 따서 G라고 많이 적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소인수 2를 비교를 해봤을 때 2의 제곱을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3을 비교하면 두 지수가 서로 어때?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지수가 어떤 거? 작은 거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4고 3의 세제곱이라는 건 27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7과 4를 곱하면 우리가 108이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 두 수의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일단 2가 하나는 3개 하나는 2개니까 이 2개를 가져오시면 되고 5는 공통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5를 가져오면 끝나겠죠. 자, 2의 제곱은 4고 우리가 5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는 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다음 3 곱하기 5의 4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인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 숫자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3끼리 비교해봤을 때 가장 작은 지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3의 1제곱. 나 5끼리 비교해봤을 때 가장 작은 지수가 얼마니까? 2니까 5의 제곱을 가져오시면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25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겠어? 75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한번 들어가 보자.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법 2를 쓰는 게 그나마 좀 낫겠지? 40과 72로 우리가 나눌 때, 자, 우리가 2로 나눠주면 20, 36. 또 2로 나눠주면 10과 그 다음 18. 또 2로 나눠주면 5하고 9. 5랑 9가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소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는 것이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2를 3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4와 91의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로 공통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2가 되고 그 다음 13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얘네 둘이가 서로 쏠아서 나눌 수가 없거든. 그럼 7이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 6번째 18과 27, 45가 있는데, 자, 얘네 세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9로 나눠주면 2, 3, 5가 돼서 더 이상 세 개를 동시에 나눠줄 수 없으니까 여기는 9라는 숫자가 바로 뭐다?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1, 2, 3번 방법대로 계산할 수도 있을 뿐더러 4, 5, 6번 방법대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둘 다 좀 적절히 익힌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한지를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문제. 자, 두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공약수가 아닌 건데, 자, 공약수는 쉽게 생각해서 뭐의 약수라고 배웠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일단 2끼리 비교해 봤을 때 지수가 작은 거 따라가니까 2의 제곱이고, 3끼리 비교해 보면 3의 1제곱, 5끼리 비교해 보면 5의 제곱이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래서 얘의 약수를 찾아보면 2 곱하기 3 되겠지? 2 곱하기 3의 제곱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3을 하나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G의 약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까지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요 정도가 우리가 이 단원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배수부터 출발해서 이 단원의 끝까지 한번 개념을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지루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